우리가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요즘 돈 모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20대 중반 때 첫 직장 때 월급이 30만 원이었고요. 30살 때 통장 잔고가 1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돈을 모으는 거지? 나는 왜 돈이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그때 그걸 왜 샀지? 왜 그걸 질렀지? 하는 것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멋있어 보이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건 쓸 자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상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는 것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남자들을 보면 하루 힘들었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배달시켜 먹고요, 아침에 늦잠 자서 10,000원 넘게 택시 타고 다니고, 이번에 진짜 쓸 거라는 이유로 스마트워치나 시계나 노트북이나 차를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롱에 있거나 책상 서랍에 있거나 중고에 감가 세게 맞아서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이 실제로 혹해 사고 이건 진짜 돈 아깝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딱 10가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깨닫는 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바뀌는 최신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폰 고장도 진짜 잘 안 나요. 2, 3년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신제품만 나오면 지금 핸드폰이 뭔가 부식 같아 보여. 화면도 누렇게 보이는 것 같고 카메라 색감도 안 이쁜 것 같고 인터넷도 왠지 잘 안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다 착각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착각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참에 기분 전환하자, 핸드폰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 가격이 무조건 출고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결국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봤자 우리가 쓰는 건 똑같아요. 카톡하고 매일 유튜브 보고 잠들기 전에 인스타 돌려보고 요 정도 뿐이거든요. 그리고 충전기 꽂고 그냥 자는 거죠. 기기만 새 거지 삶은 그대로인 거죠. 매년 이걸 반복한다는 겁니다. 1년에 150만 원짜리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건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내 건강이나 내 꿈이나 내 공간이나 인간관계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폰은 바꿨지만 인생이 안 바뀌는 게 문제라면 핸드폰을 바꿔야 하는 요 지출을 일단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늦잠 자서 산 택시 비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맨날 다짐하죠.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게 출근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현실은요, 눈 떴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빨리 씻고 나가도 이미 늦은 시간이야. 택시 타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적응이 된단 말이죠.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택시 타면 된다는 마인드로 조금 더 자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택시비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가깝더라도 최소 10,000원이 나오고요, 출근 날만 합치더라도 20일이죠 15일에 2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한 달에 택시비로만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만약에 대중교통만 잘 이용을 했다면 30만 원은 절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통장 잔고 빠진 걸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탔지? 스스로한테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나는 왜 이걸 매일 못 지킬까? 이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기 삶과 여러 가지가 망가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굳이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도 없고요, 완벽한 루틴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딱 하나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전날 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각의 원인은 전날 밤에 나태함에 있습니다. 늦게 잤는데 어떻게 빨리 일어나요? 저녁에 빨리 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과 생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택시 타는 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돈은 계속 나가게 되고요, 자신한테 더욱더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날 밤 루틴을 깨끗하게 하고요, 퇴근하고 나서 가볍게 먹고 운동하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건강해지면서 돈도 아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일 시켜 먹는 배달 음식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뭔가 요리해 먹기가 귀찮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죠. 일도 열심히 했고 피곤하고 하루 한 끼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앱을 키게 됩니다. 채소 주문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가 배달 팁까지 붙게 되면은 거의 2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매일 쌓이게 된다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루에 2만 원 정도의 야식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주말에도 야식 먹는 똑같겠죠. 점심값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달에 9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봤자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 걸 꼭 루틴으로 만들면 안 돼요. 배달 음식이 나를 진짜 위로해주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맛있기 때문에 계속 끌리게 된단 말이죠. 속도 더부룩해지고 살도 찌게 되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다음날에 일어날 때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결국 자기 파괴적인 루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위로하고 싶다면요, 배달 음식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나는 지금 어떤 음식이 필요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건에 맞는 먹는 루틴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번째는 시향 없이 산 명품 향수입니다. 향수가 광고 가장 많이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드래곤님이 쓰는 향수를 구입했던 적이 있고요. 남자 배우가 화보에서 나는 이런 향수를 쓴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후기엔 다 그래요. 이거 뿌리면 진짜 이 지드래곤님 느낌이 난다. 이거는 진짜 배우가 뿌리는 향이다. 이런 걸 보면서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향을 맡아보지 않고 충동 구매하는 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 집에 향수만 40가지가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다 쓰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결제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병도 예쁘고 브랜드도 명품이고 이 향을 뿌리는 나 자신이 뭔가 더 멋있어진 것 같고 트렌디해진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안 맞는 향수는 잘 안 뿌리게 되고요. 그 향수를 샀던 것들이 결국은 낭비가 되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나에게 맞는 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명품이라고 향수를 구입하지 마시고요. 꼭 맡아보고 나에게 맞는 향수를 구입하세요. 다섯 번째는 러닝머신 홈트 기구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집에 머신들을 사서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홈트 기계를 사기 시작을 합니다. 러닝머신부터 실내 자전거, 폼롤러, 스텝박스 안 사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달 뒤부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러닝머신들은 빨래때가 되고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빨래 걸려있는 운동기구를 보면서 도저히 운동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거 살 때는 진심이었어요. 이번 진짜 해보자, 달라져야지, 마음만은 진짜였거든요. 결국 이 기구는 몇 번 사용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심 자체도 없어지게 되고 운동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소비를 크게 했는데 또 헬스장에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요것도 아까운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운동도 못하게 되고 돈 낭비만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집에서는 맨몸 운동이 낫다. 나머지 부족한 운동들은 무조건 헬스장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집에 홈트 머신들도 다 사본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홈짐이나 홈트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려면 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와 다양한 기구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이 루틴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즘 헬스장 비용이 점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1년 하더라도 30만원, 40만원 정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한 달에 3만원 꼴인데 이게 헬스 기구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집에서 하면은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도 절약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건 맨몸 운동으로만 만족하시고요. 헬스장 가서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최고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사는 게 있는데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입니다. 운동을 해야겠다, 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냥 스트랩 끼기에는 뭔가 밋밋하니까 스트랩도 예쁜 걸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애플워치를 살 때는 이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시계가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내 삶의 투자야, 이런 마음으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닝머신처럼 돼요. 초반에만 몇 번 끼다가 안 끼게 되거든요. 걸음수만 확인하게 되고요. 결국 시간은 핸드폰으로 보게 되거든요. 알람, 수면 분석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플워치를 두 가지를 샀는데 서랍에 넣고 다닙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제대로 된 가죽 시계, 클래식 시계를 샀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라는 아이템은 클래식과 패션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야지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 운동할 때 애플워치 끼다가 지샥 전자시계를 낍니다. 몇십만원, 100만원 넘어가는 애플워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쇳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계는 절대 나를 바꿔주지 않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시계, 클래식한 시계가 유행 안 타고 오래오래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소비가 되더라고요. 조만간 시계 관련한 컨텐츠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곱 번째는 짝퉁 명품 시계 벨트입니다. 딱 보면 아는 경우도 많고요. 짝퉁이란 걸 다른 사람이 몰라볼 수 있어도 본인이 알게 되면 손이 안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보상받고 싶고 명품으로서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행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사기에는 좀 힘들어, 몇십만원 정도로 짝퉁을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짝퉁을 산다는 건 명품을 아직 살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명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가짜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차지 못하게 돼요. 명품은 명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내가 그런 자격이 됐을 때 사야 되는 게 저는 명품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먼저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급하게 산 약속용 셔츠, 정장, 신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첫사랑이 오는 결혼식이 있어요. 뭔가 잘 보이고 싶잖아요. 원래 입던 옷으로 입기 싫은 거야. 멋있는 수트 한 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갑작스러운 약속이 생겼기 때문에 옷을 사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후회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급하게 산 옷들은 결국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자리에 입을 수트들은 정말 제대로 사야 되거든요. 피팅을 보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잘 보이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백화점 가서 수트를 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시 입어보게 되면 소재도 이상하고요, 어깨핏도 이상하게 되고요,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고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석하고 자세히 소개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실패할 확률이 없거든요. 수트나 셔츠나 니트나 구두나 기본적인 아이템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들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비싼 헤어 드라이기, 고급 그루밍 도구입니다. 요즘에 광고 정말 많아요. 콜라겐 레이저빔 마스크라든지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게 되면 머리도 더 잘 말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떤 걸 쓰고 있냐면 다이슨도 사봤지만 39,900원짜리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 좋고 편리한 기본 드라이기가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다이슨은 30초면 머리를 말릴 수 있대요. 다른 드라이기도 30초면 머리를 말릴 수 있어. 꼭 다이슨이라서 30초면 머리를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브랜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루틴 잘 맞추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머리 말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닌텐도, 플스 등 게임용 컴퓨터 풀세트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게임용 컴퓨터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에게 이 정도 선물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 힐링을 해야지 하면서 게임을 하죠. 근데 결국은요, 막상 게임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밖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경쟁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날린 돈이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로망이죠. 게임방을 만들어서 컴퓨터하고 플스하고 이런 것들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이 또 계속 똑같으면은 그것도 더 재미없어요. 차라리 PC방을 가서 몇 시간 신나게 하고 오는 게 훨씬 더 괜찮구나. 삶에 있어서 이걸 감당할 여유가 있고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게임 기기를 사거나 컴퓨터를 사게 되면 결국은 이게 사치가 되고요, 쓰레기가 되고 내 루틴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당근이나 중고장터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고서야 사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패션 유튜브 채널에서 왜 이런 걸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패션이라는 거는 사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투자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패션도 잘못 투자하게 되면 사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돈이란 거는 꼭 필요해요. 안 쓰고 사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따라서 돈을 쓰는 것도 결국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